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우리 이분 뉴스 김대호 PD가 저쪽 당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저쪽 당 얘기 솔직히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꼭 들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김대호 PD의 이 소식은 정말 알차고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 오실 때마다 네. 많은 분들이 김대호 PD 얘기를 해요. 김대호 PD가 저쪽 당 소식 전해주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맞구나. 야, 요거를 요렇게 살짝 네네. 자꾸 요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예, 그렇게 돼서 자꾸 이렇게 엄지가 나오는 걸로 되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네. 이거 왜 자꾸 내 얼굴에 이게 엄지손가락이 뜨나 이게 뭔가 했었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가 나야지 엄지손가락 이게 되잖아. 안 그래도 불꽃놀이 축제 얼마 이걸 있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우리 김대호 PD를 보고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같이 해봤고 예. 원래 일요일마다 제가 이제 상임위 특히 법사위를 중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재미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증인이 출석한 법사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또 제가 같이 보는 포인트에서는 또 어떠한 관점에서 조금 또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법원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 뭐 딱히 뭐 문제가 제기가 됐다거나 지적을 받은 거는 없는데 전체적인 내용상 법원이 잘못했네. 검사가 저짓하는 동안 판사는 뭐 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난감해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사위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화영 법사위 증언 여파, 난감해진 법원의 고심, 큰일 났다, 법원이 죽겠다. 예. 우리는 상당히 통쾌하게 이 장면들을 바라봤는데, 약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걱정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사위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법사위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일단 제가 전체를 다 보여드릴 만한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러한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늘 한 3단락 정도 한 5분 정도 된 영상 이렇게 3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법원이 이번 여파를 받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번 법사위에 있어서의 쟁점은 무엇이었고 그거에 대한 서로 여야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펼쳤고 그게 왜 법원의 고심으로 연결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녹여봤습니다. 네, 법원이 고심할 것 같기는 해. 자,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동영상부터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질문으로 계속 진술이 자, 앉으세요, 이루어질 거기 앉으세요.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화영 증인 예.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시 김성태
1시 11분, 방영청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딥니까? 박상영 의원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합파티 술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네, 하나는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 네. 야, 이제 참 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는 대목이긴 한데 국힘당 의원들 이화영 부지사 증언을 듣기 싫은가 봐요. 계속해서 말을 좀 하려고 하면은 소란을 일으켜서 말을 못하게 하고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안 그래도 지금 저 장면이 그 여야 의원들이 계속 공방을 벌리다가 이 공방 때문에 불러놓은 증인의 얘기를 못 듣는다. 그러니까 증인 얘기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저런다. 야, 못됐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앞에서 나왔었던 이화영 증인이 이런 일들이 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사실 지금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하고 각자 어디서 자기 주장을 만들어 와서 주장만 이야기한다. 그럼 증인을 불러서 질문을 해야지. 그렇지. 증인한테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자기들 주장만 할 거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럼 증인을 직접 불러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발끈했어요? 아까 이제 증인이 뭐 갈비탕이라든가 이런 외부 음식을 통해서 진술 세미나 연합 파티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막 반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부분에서 서영기 의원이 팩트 체크를 다 해줍니다. 사실 그 얘기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검사가 이 피고인들을 여러 명 불러다 놓고 그 같은 자리에서 진술을 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뭐 압박을 하기도 그렇고 원하는 진술이 나오면은 뭐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증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 탄핵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은 검사들 실드를 쳐야 되니까 저렇게 발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법사위 중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 국힘당 저분들은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편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잘 싸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한번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봐야겠네요. 자, 시민 여러분 마음을 좀 굳게 잡으시고 자, 국힘당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9일 날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선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 있죠? 6월 9일 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기 그래요? 좋아요. 자, 이화영 방북비용 진술 관련해서 6월 30일 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아니, 예스만 그러니까 하세요. 그런 적 진술한 적 있죠? 법정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 저 진술 검찰과의 이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자, 어때? 좋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11일 김성태 법정에서 대북 송금 상세 경위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화영과 상의하여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차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요.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 7월 25일이죠. 그건 배우자께서 정신 차려라라고 언론의 표현이고요. 그렇게 부부싸움 한 적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한 거는 뭐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화영 1차 실패, 회유 1차 실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8월 2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검찰하고 딜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해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나? 라고 말하신 적 있죠?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8월 2일 날 측근에게 자 다시 한번 8월 8일 자 우리 증인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우리 법무부인 누구누구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 법무법인 메모에서 제출한 기피 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언제 정확하게 8월 8일 8월 8일은 제가 네, 지금 기억을 법정에서 무단퇴장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디 그쪽이 자 그다음에 2차 부부싸움 또 있었죠. 기억나나요? 부부싸움 한 적 없습니다. 8월 23일 거기에 배우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조사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 라고 그 배우자께서 하신 적 없나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 어디서 그런 걸 구하셨습니까? 자, 이게 다 객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말씀이 크고. 그 뭐예요?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관계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하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 있어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네, 마지막이 압권이었어요. 저 틀려면 다 틀라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를 한다. 검사 출신이니까 뭐 검찰이 하는 행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용을 좀 보면서 전 몇 가지 이상하다 싶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마이뉴스에서 녹취 파일 입수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마이뉴스한테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더군다나 오마이뉴스는 녹취 파일을 공개한 적 없어요. 녹취 파일은 제가 공개했습니다. 야 주진우 말하려면 똑바로 이 새끼야. 확 그냥 시기가 되고 아무데나 그냥 나한테 내 얘기 하기 싫은가 봐. 자, 그 다음에요. 송석준 의원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 형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마 느낄 것 같은데 두서가 없잖아요, 말하는.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앞에서 봤었던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열리는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맞게 여러 파티나 이런 잘못된 정황들을 쩍쩍쩍 얘기하는 편과 함께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박상용 검사의 탄핵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화영의 죄를 묻고 있어요. 이게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검사하셨던 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리는 법사위 청문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재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얘기를 못하게 엉뚱하게 딴 걸로 시비를 걸어요. 그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번째는 아까 공통적인 게 이 자료 어디서 구한 거냐. 검찰에서 준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추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지켜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사건 기록 보고서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렇죠. 내용을 잘 숙지를 안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 통해서 여쭤보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그 재판의 사건 기록을 다 보는 게 아니면 사실상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본 게 아니면 그 재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잘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말 맞다라 공부 잘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부 잘하셨다는 분은 지금 아봉이라고 당해가지고 아무튼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근데 이게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지지자 측에서는 이화영 재판은 당연히 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이 연결돼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안 알려주죠. 자기들이 지금 뭐 유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상은 거의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참 실망스러운 게요.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 분들에게 실망스러운 게 본인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걱정 마라 이거 아주 작살 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세뇌지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막상 법사위에서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전혀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뒷감당을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나. 뒷감당이라. 왜냐면 계속해서 이게 생각보다 그 국민의힘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화지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요. 관심도가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의 자기들 안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재판이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왔는데 막상 청문회가 열려서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준비를 안 해오니.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박상용과 같은 검사들의 탄핵을 막겠다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자기들이 지지자들한테 중요하다고 말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 부분, 박상용 검사에서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에 대한 쉴드를 잘 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잘 친 게 거의 없다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핵심적인 거를 찔러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핵심을 찌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한번 이게 전략을 투트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 그 사실이죠. 라고 어디선가 구해온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목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전체
지금 이뤄진 상황의 전체를 이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짧게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국힘당 의원들이 가지고 온 뭐 사실이라는 거는 약간 좀 왜곡된 것이거나 때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아까 보니까 뭐 언론 보도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그중 상당수는 카더라거든요. 근데 카더라인데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자, 준비해 오신 세 번째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속추안에 보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또 조재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같이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검사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말에 구치소에 면회온 민주당 의원님들께 증인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대속의 의미를 아실 텐데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고 내가 대신해서 처벌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남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러고 네. 뭐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못 전해드렸는데 다른 말씀도 뭐 예. 많이 있었던 걸로. 예, 좋습니다. 네. 이화영 증인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아, 박상영 검사네요. 그죠? 박상용 예. 검사입니다. 예, 예. 너무 잘 나왔네요, 사진이. 아니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조작의 검사 맞습니까?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김성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굽니까? 뭐 제가 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조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재현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와 연결해서 만나신 거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연결해서 만난 거 맞습니까? 박상영 검사실에서 그러면 그 연결해서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 혹은 뭐 수원지검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했었던 일련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의 고위층에 최고위층에 확인을 했으니 믿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했고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늪에 빠지겠다고 걱정을 하니까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죠. 고위직이었죠. 수원 고검장도 하신 아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박상용 검사와 근무 기간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재현 변호사가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던 김성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 서해 이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럼 먼저 영상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죠? 네. 거기 주변 인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네. 보고 있습니다. 다 네. 네. 지난 6월 20일 유탐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옥상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조재현 변호사 맞죠? 그렇습니다. 이 조재현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미 이날이 6월 20일 날인데요. 2주 전에 6월 7일에 1심 판결 있고 6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 기념 파티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술자리 회유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회이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속추안에 보면 박상현 참.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김성태 등이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검찰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회유할 수 있느냐. 이거 박상용 검사 앞에서 한 거 아니야. 그 1113호, 1313호. 아니, 그런데 무슨, 어떻게 회유할 수 있냐니. 이거 무슨 개떡 같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검찰청 안이었고, 박상용 검사가 보고 있는 앞이었고, 박상용 검사가 제공한 자리였고, 그런 자리에서 진행된 회유였다라는 거 다 빼버리고, 아니, 김성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 김성태 기껏 만나가지고 회유해요? 라는 식으로 딴지를 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속 어쩌고 하는데, 대속이란 말을, 아니, 이거는 대신해서 당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대속 당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시민들이 잘못이 있어서 대속을 당한 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려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그렇고 자꾸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어서 보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은 정치인인데 네. 박상용 검사 그리고 뭐 김성태 그리고 주변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정치인을 회유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라는 내용의 전략을 쫙 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봤어요. 그치, 저 사람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정치적인 내용의 이야기만 할 텐데 그 회유를 당한다고 해서 당할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략으로서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장용태 의원이 거기 그 당시에 쌍방울 수사했던 팀장은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회유를 했었다는 그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네. 아주 수원지검장. 그렇죠. 아주 영향력이 크고 네. 회유가 될 만한 대상이었는데 근데 1심 판결이 나고 2심에서 이제 또 이재명 대표 그 기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 서로 자기들끼리 김성태 회장이 기소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떡하니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 다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옥상 파티 그것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좀 솔직한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완패했다. 박상용 검사 탄핵도 지키기 힘들었고 이화영 재판에 대해 있어서도 민주당이 확실히 카드를 쥐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보여주는 법사위였다 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곳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외국 가가지고 뭐 룰루랄라 하고 있고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거는 현재로서는 법원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 법원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국회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다 법정에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가 다 나온 건데 그 신진우 판사가 다 쌩깐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이제 법원이 이제부터는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진우가 싼 똥 이제 항소심 판사들부터가 이제 이걸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가장 난감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법사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주목해야 될 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법원일 겁니다. 이미 검찰은 저질러졌으니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 지금 결국에 수습은 법원이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법원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를 그냥 다 수용을 해줬다가는 결국에 1심 판사 신진우 판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진우 판사가 다음번에는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는 안 되겠고 절차적 흠결을 찾아서 1심에서 절차적 흠결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1심을 뭐 파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럼 절차적 흠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절차적 흠결은 뭐 있을까? 아까 나왔었던 내용들이 주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됐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잘 안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신진우가 잘못했네. 신진우의 잘못이네. 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거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네가 이번에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절차적 이렇게 하면 안 돼. 절차적 하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적 하자가 사실은 얼마 전에 드러난 게 있어요. 검찰청법 제4조 2항입니다. 이 검찰청법 4조 2항이 뭐냐면은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막판에 우리 검찰청법을 개정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부터 발효가 돼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수사 검사 이 부분인데요. 검찰청법 제4조 2항인데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거는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공판검사가 따로 있는데 공판검사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중앙지검이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해서 공판하고 상관없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이거 심각한 위반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된다면 1심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에 해당이 되거든요. 공소권 없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거라서 공소권 없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1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재판이 근데 길어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장에서는 구속이 계속 오래되면 힘들 텐데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고속으로 어떻게 풀어주겠죠 이제. 이제 1심, 2심도 지금 기간이 끝나가요. 구속 기간이 끝나가요. 근데 다시 1심부터 시작하려면 조금 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1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다 도과했죠. 풀어줘야 돼요 이제. 1심으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1심에서 그 극악무도한 판결이 나왔다고 느껴지는 1심을 이제 다시 뒤엎고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데 그 보석돼서 풀려나는 거는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 실제로 지금 2년 이상 1심 판결이 안 났는데 2년 이상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이거 자체가 사실은 고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은 이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오늘 그 법사위에서 지금 준비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박상현 검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 재판이 돌아가는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애초에 이게 잘못이야. 애초에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가장 이번 법사위의 큰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 3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살면서 TV에서만 보던 그 뭐랄까요, 제수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관복, 수관복을 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첫날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이게 초췌하시더라고요. 이게 TV나 영화로만 봤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1명, 2명 있었나 그럴 거예요. 확실히 수원에서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지호 친구랑 해가지고 한 3-4명밖에 없어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저희한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디엔가 말할 데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그 안에서 갇혀서 이제 부인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없다. 이런 발 뻗고 잘 수 있는 네. 날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화영님 부지사라는 분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사건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 뭐 장애인 TV에서나 다른 민주진영에서 계속 이러한 내용의 진위를 알려주고 응원해주고 또 이름을 불러준 효과들이 이번 법사위를 통해서 직접 이화영 증인이 나와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이게 큰 걸 의미하는 것 같다. 다른 걸 떠나서. 네. 그래서 아마 전날에는 그래도 처음으로 유일하게 좀 발 뻗고 좀 잘 발 주무시지 뻗고.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큰 힘이구나. 이게 또 이런 게 또 이제 사실 국회라는 건 국회 청문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 법사위 이 청문회를 고비로 해가지고요 이화영 지사의 재판도 아마 중대한 변화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아마 재판이 열린다면 또 우리 대호 씨께서 한 번씩 또 오늘 아니면 지호 씨가 가든지 저는 실제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1심 판결 날 제가 한 3-4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날 판결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주간에는 거의 방송을 못 했거든 제가. 그때 되게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 이번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취재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김대호 PD가 가진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